네,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 몸에 염증이 가득한 이유도요. 좋은 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가공식품 많이 먹죠. 예, 거기에는 뭐 첨가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액상과당에 대한 걸 알게 모르게 음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걸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 뭐 최근도 유행합니다만 사실은 대표적인 액상 어떤 과당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쫀득쫀득하게 하려면요. 건강은 혈액에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혈액의 생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위장에서 음식을 통해서 만들죠.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죠, 이게. 그런데 이걸 그러면 잘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먹고 막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위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내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예를 들어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늘 나는 찬 걸 좋아해. 나는 과일을 좋아해. 이러다 보면서 냉장고에 찬 거 꺼내 먹고 요즘 또 밀가루 음식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밀가루 같은 걸 먹으면 위 기능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위 기능에 맞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혈액의 생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각 세포에 이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어떻게 보면 순환이라는 거는 물류망이죠, 물류망. 그래서 이 물류망을 어떻게 소통이 되고 이루어지느냐? 이건요, 심장이죠, 심장.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펌프만 해서는요, 손발 끝까지 말초혈관의 세포까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움직여 줘야지만이 근육의 작용을 통해서 말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생성되고 잘 가더라도 그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퀄리티가. 그 퀄리티는 얘기 드렸습니다만 혈액이 뻑뻑해도 안 되고 너무 또 묽어도 안 되고 점도라 그러죠. 점도, 혈당, 지질, 산소 포화도, 그리고 산도, 이게 이제 혈액의 질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율에 의해서 간장과 신장, 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 역할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아주 일정한 아주 질 좋은 그런 혈액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하는 거는 잠과 정신활동, 그 위에는 상위 개념에는 수면과 정신활동이에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 자율신경 다 무너지고요. 이 호르몬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간과 신장과 폐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건강의 핵심은 혈액이고, 혈액은 세포를 먹여 살리고 세포의 찌꺼기를 제거시키려고,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세 개의 축은 혈액의 생성과 혈액에 공급되는 순환과 혈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가득한 이유가 있나요? 네,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 몸에 염증이 가득한 이유도요. 결론적으로는 혈액의 생성과 혈액의 순환과 혈액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혈액의 생성 문제죠. 좋은 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가공식품 많이 먹죠. 예, 거기에는 뭐 첨가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원료가 아닌데 그게 좋은 혈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액상과당에 대한 걸 알게 모르게 음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걸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 뭐 최근도 유행합니다만 두쫑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 예, 이 두쫑크가 사실은 대표적인 액상 어떤 과당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쫀득쫀득하게 하려면요, 엄청나게 과당과 당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라는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내벽에는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이 막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혈당이 이게 이제 바로 인슐린을 통해서 세포나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혈관 속에 많이 넘치다 보면 이 콜라겐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당독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당독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당이 독소가 되는 거죠, 단백질하고 결합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 당독소는 또 어떤 역할을 해 주냐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해요. 미세염증을. 미세염증을 유발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요, 이제 동맥경화도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동맥경화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에 당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건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의 하나의 어떤 뭐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과식하고 고열량의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인체입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요,
한 2% 내지 5%는 완전 연소가 안 돼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자동차 매연 얘기했잖아요. 그죠?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염증의 원인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고열량의 식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위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내가 말씀드렸던 연료의 2% 내지 5%는 이 활성산소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먹으면 불완전 연소도 그만큼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과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과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산소가. 그 활성화되는 이유가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자가.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우리 혈액 속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인데요. 이 적혈구는 우리 혈액 속에 자, 혈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영양체를 실어서 나르는 그런 배달 기사 같은 역할을 해 주는데 이 적혈구는 서로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지만이 아주 우리 인체 말단의 모세혈관까지 그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엄청 덩이져 있으면 그게 지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적혈구 세포막 바깥은요. 다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안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혈구는 서로 이게 음전하끼리는 이게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구가 안 엉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타 원리라는 거거든요. 제타 원리. 예, 제타 원리로 인해서 이 음전하가 서로 혈구를 밀기 때문에 혈구가 응집이 되지 않고 말초혈관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많으면요. 이 활성산소가 적혈구의 밖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면 혈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를 뺏기니까 양전할 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혈구끼리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연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전 현상이라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엽전 꾸러미를 말아놨을 때 이게 엽전이 이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연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적혈구 응집이 되고요. 응집이 되면 어떻게 되면 순환이 안 되죠. 예, 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이 흐르질 못하면 정체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혈액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가 위기능이 이제 약하다는 거죠. 위기능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 안 되죠? 그러면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연료를 많이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연료를 많이 넣어주지 못하면 혈액 생성이 안 되니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상품이 안 나오는 거죠. 상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도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전자 전달계를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 포도당이나 산소가 가줘야 되는데 이 혈액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 가니까 세포 내에서 이제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노폐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이건 뭐하고 같냐면 기름이 부족한 차를요 억지로 막 페달을 가속을 밟아가지고 운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염증이 생기느냐?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거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운동 부족하죠. 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혈액 순환은 심장의 박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말초까지 보내주기 위해서는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순환이 안 되게 되고요. 또 말단까지 세포에까지 공급이 영양 공급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그 가서 돌아오면서 노폐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노폐물이 이 활성산소가 제거가 안 되고 정체가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조직은 적혈구들이 제타 현상으로 나름대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거리를 두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가서 전자를 뺏어와 버리면 연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에도요. 이 전자를 뺏기게 되면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돼요. 우리 기계 녹슬듯이 산화가 일어나요. 산화가 주로 어디에 일어나냐 하면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산화 일어나면 우리가 지방 산화 일어나 보세요. 석조 파괴되죠. 염증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액 에너지가 순환에서 문제 생기는 이런 그 염증은 제가 물이 흐르지를 못하면 섭는다. 우리 혈액도 충분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혈액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혈액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혈관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요.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 못 자면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혈액을 정화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야지만요. 간과 신장을 어떻게 해서 혈액이 정화하냐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깊은 잠을 자면. 그래서 부교감 신경 우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혈관이 이완이 돼요. 예,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그 확장된 혈액이 자연스럽게 간이나 신장으로 들어가서 정화되고 염증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잠을 못 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염증은 저녁에 잠을 통해서 혈액을 정화하면서 우리가 낮에 좀 부족했던 부분에 어떤 발생된 염증을 수면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주는데 이게 잠을 못 자면 염증이 그 다음날로 이월이 됩니다. 그럼 염증이 이월이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날 염증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염증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자율신경 문제로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혈액의 끝볼 동의보감이 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우리 한의사분들이 동의보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한 400년 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동의보감이 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한의사들이 많이 동의보감을 얘기하느냐. 인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21 세기는 사실 의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방문해서 막 치료받고 왔던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가정에서 오히려 관리받고 예방하는 이런 시대로 인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동의보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동의보감의 정신과 동의보감에서 가장 어떤 귀중한 어떤 뭐랄까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정신은 뭐냐면 여기서는 질병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생법이라는 양생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 오장육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개념이고 이런 걸 아주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받으면서 지금 400 년이 지난 지금 또 인제 우리가 이 동의보감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미래 의학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다.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인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 사상의학과 서양의학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인제 가면 어디가 아픈 걸 찾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그러면 거기가 아프면은 실질적으로 속에 뼈가 어떻게 됐는지 근육이 어떻게 됐는지 뭐 MRI나 초음파를 해서 인제 그 중심으로 어떤 질병을 본다면은 이 사상의학은 그 사람의 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체형은 어떻고 당신의 성격은 어떻고 당신의 평소의 생활 습관은 이런 걸 인제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보면 서양의학은 어떻게 보면 병치료 중심, 질병 중심의 치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표준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도요. 검사를 해 보고 암이 있으면 일단 수술하고 또 방사능하고 또 어떤 뭐 항암 치료하고 인제 이렇게 하는 어떤 표준 치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제 대부분의 질환들은 인제 그런 표준 치료를 사람의 관여없이 질병에 따른 어떤 표준 치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리 한의학의 사상의학은 이제 몸 치료 중심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상의학은 사실은 사람을 이제 4 가지로 그 당시에는 생활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이제 4 가지로 나눴습니다마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인제 그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인제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상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태양인은 0. 몇 프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제가 진료실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체질입니다. 대부분은 소음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를 만드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이고요. 또 태음인은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렇게 전신으로 보내주는 이 순환시켜 주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또 소양인은 에너지의 리듬이 깨진 사람이죠. 성질이 좀 급하고 저녁에 잠을 조금 못 자고 이런 인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을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3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인제 복합적으로 인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거기에 맞게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양의학은 질병 중심이다. 그렇지만 우리 한의학은 몸 중심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몸 중심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의 병이라는 거는요. 허리가 아프든 어깨, 팔다리가 아픈 어떤 질환들은
사실 어떤 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면요. 아니면 또 어떤 감염이 되지 않으면, 감염병이 아니면 대부분 생활에서 오는 거고 자기 몸에서 온다는 겁니다. 몸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만성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인대를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몸의 상태가 건강하면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또는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침 좀 맞으면 뭐 한 달 내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제 만성화되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뭐 수술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이건 다 사실은 근본 뿌리는 몸에 있다는 거를 한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의학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사상의학은 무엇보다 인제 개인의 맞춤 치료를 하는 아주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인제 현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제 과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로부터 어떤 오장육부 기능을 물려받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해가 뜨면 일어나서 농경 활동하고요,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자는 이런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현대에서는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음식도 보면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음인의 에너지 생성과 태음인의 에너지 순환과 소양인의 에너지 균형이 만들고 보내고 어떤 이 리듬을 찾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사상의학에서는 현대에서는 좀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우리가 현대인을 딱 4 가지 체질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추려면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저는 한 35년 어쨌든 대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우리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한의학 서적을 쭉 연구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상의학이 사람마다 다르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치료를 달리해야 된다는 이 철학의 어떤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요, 또 현대인들이 하지만 이해하고 또 실천하기 쉽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의 이 세 가지 축으로 또 에너지학 관점으로서 재정리를 하게 됐고요. 이걸 잘 하게 되면 비만과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노비만, 노노화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걸 책을 또 출간하고, 또 제가 한번 여기 우리 저 채널에 참여해서 제가 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더더욱이 그중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쓴 게 바로 요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인제 출간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책에 아주 내 몸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대한 우리 한의학적인 근거와 일반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살을 주시면 빼고 싶다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계속 제가 인제 에너지 다이어트 또 에너지를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보면요, 살이 찌는 부위의 부위는요, 사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살이 찌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 하면 복부, 또 옆구리, 팔뚝, 허벅지 인제 이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접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이 뭐랄까 이 복부가 접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접히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이 경락이 접히게 되고요. 또 경락이 접히게 되면 에너지가 잘 흐르지를 못하고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접히면서 정체되는 부위에 지방이 잘 붙는다는 거죠. 인제 이걸 저는 에너지 흐름으로 인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경락이라는 걸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경락은 어떻게 보면 이 강물의 흐름하고 같아요. 이 강물의 흐름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강물이 잘 흐르면 강물이 깨끗하고 맑죠. 그죠? 근데 이게 잘 흐르지를 못하면 정체되고 탁해지고 인제 썩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에너지도 잘 접히거나 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체가 하게 되면 이게 인제 나름대로 그 염증이 생기고 인제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뭐가 있냐면 20 년도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요, 이 림프나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흐름이 막히면 부종이 생기고 이후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건 에너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면 정체되고 막히고 부종이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현대인들의 비만 얼마나 심각한가요? 예, 이 비만은요,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히 체중이 늘었다가 아니라 이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거든요.
모든 만병의 원인이 사실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는 개인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료비와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설탕세니 뭐 비만세니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또 비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뭐 잠도 이제 수면이 붕괴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런 걸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알지만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걸 인제 사실은 다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복잡한 현대사에서 모든 생활을 모범생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인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어떤 완벽한 자기 생활 관리가 아니라 자기 몸의 에너지 상태에 맞게 꼭 지켜야 될 핵심 사항이 두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알고 생활하게 되면 이 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몸에 스스로 흡수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내가 타고날 때 약하게 타고났다든지 지금 생활을 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굉장히 잘못된 어떤 에너지 문제점은 사실 한 두세 가지만 고쳐주면 그 몸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실은 다이어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뺀 살이 왜 다시 찌게 되나요? 네. 살이 우리가 빠졌다가 다시 찌는 걸 우리가 요요라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제 요요를 이 다이어트의 어떤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요요는 다이어트의 실패가 아니라요,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칼로리를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갑자기 확 줄이게 되고 또 억지로 막 참으면서 몸에 어떤 뭐랄까요? 체중을 이렇게 빼려고 떨어뜨리게 되면 몸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 일반적인 항상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겠구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몸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인제 요요 현상인데요. 인제 그걸 통해서 식욕이 상승하게 되고 또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지방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인제 이런 인제 어떤 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몸은 인제 그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요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당신의 몸이 비만을 개선할 그런 몸의 상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는 아직 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당신의 몸에 맞는 몸의 에너지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라는 하나의 신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건강은 부분이 아닌 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몸은요, 절대로는 하나로 이렇게 기능이 하나로 따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 대사, 또 어떤 혈액의 흐름, 호르몬, 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명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칼로리 개념으로 생각하고 체중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몸의 기능 문제가 뭐가 인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어떤 칼로리 개념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 몸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인제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면서 하지만 배는 자꾸 지방이 축적되는 인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인제 우리가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이 소식을 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더 인제 절약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적게 먹는데도 배는 오히려 자꾸 이게 대사가 떨어지고 하면서 복부의 지방은 오히려 더 저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인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퇴근하고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막 이게 가슴 근육 키우려고 막 열심히 역기를 든다 이런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더 깨지거든요. 특히 인제 직장인들 뭐 스트레스 받고 또 낮에 커피 많이 마시고 또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건강 관리한다고 밤에 이제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이 에너지 균형은 더 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인제 식욕이라든지 수면이 막 더 흔들려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건강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부분의 칼로리 개념의 어떤 체중을 줄이겠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신으로 순환이 되고 또 잠이라든지 정신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어떤 일정한 시스템, 생체 리듬을 유지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어떤 첫걸음이자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